안녕하세요. 드론 라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덕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헬린이들이 은근히 개구 욕심 있어. 헬린이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네. 3대 운동, 3대 운동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3대 운동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데드리프팅,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네. 굉장히 할창들이 3대 운동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3대 운동 600kg, 뭐 500kg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게 헬스 3대 운동이라고 이 얘기를 하나요? 짧고 굵게.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대 운동은 2대 운동이라고 설명드리면 자전거 프레임이랑 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전거 휠이랑 프레임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그쵸. 퍼포먼스가 사실 정말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프레임이랑 휠보다는 볼트를 어떤 걸 쓰느냐, 케이블을 뭘 쓰느냐, 아니면 뭐 케이지를 좀 더 이쁜 걸 쓴다든지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집착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자전거에 대한 밸런스를 만드는 것들은 프레임과 휠이 제일 메인 구성품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뭐 헬스장 갔을 때 막 가슴 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성능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데칼?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데칼? 네, 데칼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뭐 가슴을 쪼아주고 뭐 틀어주고 해서 뭐 넓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데칼 같은 개념이 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 성능에 올라가는 제일 큰 메인 트레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3대 운동은 그렇습니다. 네, 그 3대 운동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왜 그 세 가지가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거죠? 벤치프레스 있고 데드리프트가 있고 네. 스쿼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약간 그 벤치프레스는 좀 상체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데드리프트와 그 스쿼트는 상하체를 다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근육 동원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몸의 밸런스를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운동량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스쿼트는 하체, 네.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있는 코어, 뭐 기립근 이쪽, 전신이죠. 전신. 네. 그다음에 대흉근을 하는 벤치프레스. 네, 그죠. 이 세 개로 전신의 그 네, 굳이 밸런스를 따지면 이제 맞춰주는 벤치프레스는 좀 상체 쪽, 네네네. 스쿼트는 조금 하체 쪽, 네. 그 데드리프트는 상하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러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난 됩니다. 헬스를 하면서 3대 운동 다리는 운동 안 하고 네. 뭐 상체만 키우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헬스 관장님으로서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상체만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죠. 뭐 프레임만 되게 좋은 거고 프레임만 예를 들면 뭐 마돈 SLR 정도인데 그렇죠. 네. 프로젝트 1인데 휠은 그냥 알루 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 친구들은 너무 밸런스 없게 했다라고 판단이 바로 서고 좀 비효율적으로 분배가 된 거죠. 그럼 제가 듣기로는 3대 운동을 하면 몸의 네.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네. 내 운동량이 향상이 많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엄청 되죠. 엄청 돼요? 네네. 그럼 일단 헬린이들은 3대 운동은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 내 몸의 밸런스와 좀 이쁜 몸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제한된 돈으로 자전거 프레임과 부속에 휠에 골고루 투자를 했을 때 퍼포먼스가 사실 제일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느 한 곳에다가 상체에다가 몰빵 그냥 막 소라 끼고 그냥 뭐 스틸 프레임 끼고 휠만 카본 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엄청 라웨 꽂으면 그 라웨가 다 성능을 못 내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대 운동은 무조건 해라. 네, 저는 이게 성능을 위하고 내 몸을 좀 많이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3대 운동은 거의 필수라고 그럼 저는 3대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루에 다 해요? 아니면 분할을 해서 하루는 상체 할 때 뭐 벤치프레스를 하고 이렇게 네. 해야 되겠죠? 제일 쉬운 날은 그거죠. 이렇게 아까 3대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3번으로 분할을 할 경우에 스쿼트 하는 날, 벤치프레스 하는 날, 데드리프트 하는 날 이렇게 3개를 묶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3, 40대가 처음 헬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오면 네. 3대를 몇 킬로 정도 칠까요? 사실 3대 측정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측정이 아예 안 돼?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냐고 하면 지금 약간 물으시는 질문은 20, 30대가 또는 30, 40대가 그렇죠. 오자마자
자전거를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그쵸. 오자마자 남산에 댄싱 치면은 파워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은 댄싱 자세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기어비도 잘 모를 거고요. 자세가 어그러져서 막 쉽게 페달을 땅에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는 클릿 사용을 어설퍼서 빼지도 못하고 사고가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3대 운동은 클릿을 끼는 것만큼이나 좀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메커니즘에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그러면 돼요. 1년 차. 1년 차가 됐으면 이제 클릿도 좀 끼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 사고는 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러신 분들은 한 자기 몸무게를 기준으로 저는 설명드리는 건데 네. 되도록이면 자기 몸무게 곱하기 3은 3대 운동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그럼 저는 생각을 해요. 80kg면 총 합이 240은 해야 된다. 네네 240. 총 합이. 네네 240. 총 합이. 네. 관장님 몇 쳐요? 저는 600 뭐 그쯤이요. 600 치면은 완전 엄청난 헬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힘이 좀 센 편이죠. 힘이 좀 센 편이고 제 체중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100kg 넘잖아요. 아니면 100kg 가. 제 체중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배 정도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3배 정도 하는 거고 근데 이걸 또 이제 제가 저번에 어떤 자료를 봤을 때 태릉 기준으로는 네. 중중에 중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카테고리가. 태릉인들은- 몸무게 해서. 네네, 그럼 태릉인들은- 우리 자전거에서 파워 그 카테고리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태릉인들은 엄청 몸무게로 계산하는 거구나. 무게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몸을 좀 어느 정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형님 같은 경우 내가 80kg다. 그럼 벤치프레스 80kg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8개에서 10개는 그렇죠, 다룰 수 그렇죠. 있어야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스쿼트도 내 몸무게로는 충분히 8개에서 10개는 운영을 해줄 수 있어야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대 운동 전제 조건 자체가 아까 남산으로 설명드리면 남산이라는 그 어필에 클릿을 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무정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산 무정차 클릿으로 속도는 빠르지는 않더라도 다 올라간다는 전제가 자기 몸무게 기준으로 한 8개에서 10개를 운영할 수가 있으면 그 제일 기준은 맞춰진다는 걸 수가 그게 있는 거죠. 기준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럼 자기 몸무게 2배, 3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몸의 밸런스와 균형과 기본이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한 종목당 자기 체중의 뭐 2배 가까이 하는 거는 일반인으로 사실 좀 가능할까 싶은데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체중이 100kg면 벤치프레스를 180 저는 이제 1.8배를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제가 100kg로 했을 때 스쿼트는 220에서 240을 드는 게 2.2에서 2.4배를 드는 거고 데드리프트도 240에서 260을 들기 때문에 2.6배를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하체를 쓰는 걸 제일 무겁게 할 수 있겠네요. 보통 분들은. 그쵸. 왜냐면은 이제 그 데드리프트랑 스쿼트가 공통적으로 상하체를 다 쓰는데 네네. 위험성이 좀 적은 편이에요. 데드리프트는 아무래도 그 각도 때문에 허리가 좀 더 많이 쓰여서 허리의 위험성이 좀 더 되기 때문에 좀 강도 있게 잘 못하고요. 스쿼트는 대신 상체가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하체를 좀 더 많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힘을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죠. 안전하게. 헬린이들 3대 운동을 해야겠네요. 무조건.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네. 정확한 자세의 3대 운동을 배워서 네. 꼭 같이 시작을 해줘야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 한계치를 넘어가고 더 강한 몸을 얻을 수 있겠네요.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꼭 3대 운동의 정확한 자세로 3대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부터는 무조건 시작을 해라. 그쵸. 적은 무게라도. 네네. 근데 이제 아주 충분히 재미가 없는 운동이고 그렇죠. 헬스. 눈에 확 뭐 팔만 펌핑되고 어깨만 펌핑되고 가슴만 펌핑되는 이런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뭐죠? 운동에 대한 재미가 없는 거는 사실 맞거든요. 하지만 지속기 꾸준히. 네네. 그런 느낌 같아요. 그 자전거 처음 타시는 분이 그냥 어필만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단조롭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이 되고 내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어필을 즐겨야 되고 그 안에서도 테크닉과 재미를 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더 높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게 3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급 이상에서 좀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싶으면 계속 평지에서만 계속 탄다고 해서 시합에서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필을 즐기셔야 돼요. 예, 굉장히 평지보다 속도도 느리고 힘들고 지겹고 괴롭고 뭐 폼도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평지까지 더 잘 가는 거예요. 평지를 잘 타시는 분들은 평지만 잘 타고요. 어필을 잘 타시는 분들은 평지까지도 잘 타는 경우가 많고 예, 그 시간 동안 팔 운동을 한 사람들은 팔만 강하고요.
3대 운동을 한 사람들은 팔까지도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팔까지도? 네네. 꾸준히 열심히 3대 운동을 해서 네. 자기 몸무게의 무게를 네. 8개에서 10개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자기 이제 몸무게에서 그 사람은 헬린이 마크를 떼도 될까요? 너 이제 남산에서 기록갱신 좀 하자. 이제 헬창으로 넘어가는 네네.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도 뭐 벤치프레스만 겁나 했지 뭐 데드랑 스쿼트는 뭐 자전거 타니까 거의 안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것도 계속 단련을 해줘야 제가 더 큰 무게를 칠 수 있고 더 이쁜 몸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야 정말 이쁜 몸이 만들어지죠. 지금도 이쁘긴 하지만 좀 더 이쁜 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3대 운동에 관련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굿, 좋아요. 둘. 넷. 더 앉을까요? 쭉. 그렇지. 5. 자, 무게 진입. 슛. 죽어라, 죽어라.